당사자들은 아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미친 인간이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 옛날에 이 짓 해놓고는 와서 또 특검한다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창영 변호사하고 전준철 변호사하고 있으면 지난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수사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종합특검은 너무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사실 다들 걱정이어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그 수사 능력과 결과 위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추천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성윤 의원도 법원 출신하고 검사 출신 둘을 추천하면서도 그 중에도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전준철 변호사 이제 그리고 또 그 압색도 당하고 되게 막 박해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 검찰 라인들도 전준철이 되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네, 검찰 라인이 이름이 나왔을 때 친윤 라인 그리고 특별히 실무적 라인들이 똘똘하면서 막 욕하더라고 전준철. 혹시 자기네들 전준철 했었어야 돼.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수사는 그래도 제일 잘할 것 같고 자기도 이제 당한 게 있으니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이 보기에 미친 생각인 것이었어요. 김성태라는 이름이 나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거죠. 이게 그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도무지 아무도 그걸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수사 기록에서 못 봤다고 하시던데 김성태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북송금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김성태가 돌아와서부터 이제 밖에 있다가 돌아와서부터의 그 기록이 막 쌓여요. 그 기록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봤어요. 다 봐요. 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 별별 공작과 별별 난리를 치는 게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도 그 기록을 다 봤잖아요. 당연히 변호사니까. 또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다 봤잖아요. 이화영 사건 기록, 이재명 대통령 기록을 다 봤는데 김성태가 지 살자고 지 고향 사람들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잡아넣으려는 진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할 수 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분노가 막 여기까지 터지도록 정말 나쁜 종류의 있지도 않은 거를 막 다 갖다 넣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는 건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준철 변호사도 자기가 하는 게 횡령 저쪽에 주식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쪽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나와 버리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당사자들은 아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미친 인간이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 옛날에 이 짓 해놓고는 와서 또 특검한다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준철 변호사한테 직접 해명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열받은 쪽은 열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지난번 1차 특검 때 우리가 그 검사들 전혀 그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전준철이 암만 반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엔 권창영 변호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검사는 검사라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을 지휘해서 김건희가 지휘해서 수사농단한 거. 그렇죠.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밝힐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1차 수사 특검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는 사람이 괜히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예. 그리고 또 자기는 변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특검으로 묶이면 변호사 영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영업할 때 또 영장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전준철 변호사는 흔쾌히 하겠다고 굉장히 이해도가 높았고 특히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사단에 속하지 않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특검 1차 특검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서 제가 추천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권창영 특검이 된 게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전준철 특검이 만약 됐으면은 어차피 검사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검부들도 다. 아까 양분학 의원도 잠깐 말했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검찰 특히 특수부 조금이라도 손때가 묻은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야 돼. 왜냐면 검사 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분학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 밑에 올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 검사 15명을 추천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물론 검사들의 검사가 있어야만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그거 특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야 이래서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 검사가 특검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저는 오늘 양분한 의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오면 안 되겠더라고. 사실은 형사 사건이나 뭐 사회 사건에 대해서는 좀 멀어. 노동법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셨던 분이 학자 맞아. 좋은 그래. 서울대 물리학과. 물리학과 그러니까 이과 출신 특유의 그게 있어. 이 탐구 정신. 그렇죠. 혼자서 와서 노동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대해서 기여하겠다고 계속 노동법 행정법원에서 그거 연구하시고 형사 공부하시고. 사건도 8년을 했다며. 그러니까 근데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자 여기 팀을 잘 꾸려주자고 팀을 그러니까- 특검보를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이렇게 두 대 검사들이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거기에 구조만 벗어나면 특검을 몇 명? 그리고 검사 출신 한 명? 예, 한 명 정도. 한 명? 나머지는 네. 그다음에 진짜 경찰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 출신 특검부 한 명이 다 좌지우지했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구성원들의 되나? 핵심 팀장들 이런 분들을 그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팀장을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분한 의원 제가 좀 들으면 내가 중간에 뛰쳐 들어오려고 그랬어. 그 특검은 뭐 노동법 전문을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다 없다 경험이 있다 없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난 1차 특검에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내 손 못 댄다 이거였잖아요. 그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검사를 그럼 특검부로다가 한 명이든 뭐 두 명이든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느냐 수사를 잘하면 되는 거야. 왜 이번 특검에까지도 검사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꼭 검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예, 검사가 있어야 되긴 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적어도 한 명 정도 그래. 검찰 실정을 잘 알아서 잘 알아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을 거야를 수사를 하려면요. 최종 결정권이 없으면 돼. 1차 특검 끝났을 때 특검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그거 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들어가면 인사에 좀 혜택을 주라.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그렇지. 이번 2차 특검에도 올라오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죠? 그래야 성과를 내죠. 예. 그렇게 제가 했고요. 요소에다 얘기했습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예. 장난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막 중간에 지난번처럼 난리친 사람들은 처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예. 이 처벌과 이 보상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구조와 결과물 제대로 만들어낼 구조를 확신해 주시고 확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을 다시 정말 딱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지난번 1차 특검 조금 속된 말로 개겼던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절대 안 있었는데 되죠. 예. 2차 특검법에 그 징계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거 넣어야 돼. 이거 그거 잘됐다. 넣어야 돼. 아이고 잘됐다. 저거 인사상 넣어야 혜택을 돼. 주는 문제는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상가벌이 그래. 확실해야지. 그래. 1차 특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2차 예. 특검은 자동으로 알게 되죠. 예. 상을 받을 사람 상을 받고 해태한 사람들, 보이콧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죠. 먼저 이제 그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예.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우리 부장이었습니다. 특수 아. 방패 2부장, 1부장을 했었는데 아하. 주로 이제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다음에 최은순 사건 그리고 그 한동훈 채널A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를 주로 수사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고 그 서슬퍼렇게 윤석열이 있을 말 강직하게 저를 도와서 수사를 했고요. 정말 강단 있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능력도 대단하고 이번 특검 추천 1차 때도 특검을 추천했고요. 2차 때도 특검 추천하면서 여러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특검법을 설계했기 때문에 특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누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수사하는 사람은 성과가 안 날까 봐서 좀 주저주저해요. 친년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핍박받았고. 그만둔 다음에 압수수색까지 받았어요. 윤석열한테 확실히 당한 사람이네요. 당하고 친윤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문제는 이제 김성태 회장과의 관련이잖아요. 예. 김성태 변호인이 아닌 건 제가 확실하고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것도 확실하다고 제가 압니다. 초기에 예. 쌍방울 사건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초기에 임직원들 횡령 배임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김성태가 기국에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럼 수사팀이 그럴 때 법인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수임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으로 묶어줍니다. 이 정도 큰 사건은 여러 변호사 예, 13명이 와요. 또. 13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3명이나.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중간에 너무 사건이 크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주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선 검찰이 느낌이 이상하고 사건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막 올라가고 검사가 수사하는 걸 보니 이 사건 어딘가로 끌고 갈 것 예, 같다. 예, 예. 이상하고.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알겠지. 그 법원 소속 그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약간 다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너무 불편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김성태 변호한 게 아니고 대북송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변호사는 전준술 변호사는 나는 이게 문제가 될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만약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이성윤 의원한테 미리 말했겠죠. 예, 저도 아직 물어봤었습니다. 혹 찜찜한 거 있냐 그런 거 없다 했었고요. 제가 이제 쌍방울 사건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변호인이 누군지까지 다 알고 있고 그 변호인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수 변호사가 그 쌍방울 김성태라든가 또는 그 대북송금 조작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